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내란 선전이 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을 고발하겠다, 이래서 이게 뭐 카톡 계엄이다, 그리고 전체주의 발상이다, 이런 비판을 이제 충분히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가짜 뉴스를 뭐 엄단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일상으로 검열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검열이라는 것은 뭐 수사기관이랄지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일일이 일반적인 사인들의 어떤 메시지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검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직접 카카오톡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A와 B라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 그 안에서 둘이 대화 속에 뭐 탄핵을 뭐 반대한다랄지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랄지 이런 내용이 충분히 오갈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민주당 당원이랄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랄지 민주당 옹호론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민주당이 개설한 민주당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신들 당원이 뭐 200만 300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200만 300만을 통해서 사실은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은 사심없이 재밌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정치의 의사랄지 계엄이랄지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원이랄지 지지자를 통해서 다 들여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검열 자체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랄지 정보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검열이다. 물론 민주당 파출소에 신고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처벌받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사람은 굉장히 위압감, 겁박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카톡을 통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 간의 어떤 불신, 갈라치기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특히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 쓰는 그러한 전체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이 이런 얘기 했을 때 비판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튀어나와가지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짜뉴스의 예를 드는데 다 자기에 관한 거예요. 뭐 아버지가 공산당이다, 뭐 아니면 양문석 의원은 갯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랄지, 아니면 뭐 담뱃값을 뭐 떼어먹고 도망갔다랄지, 이런 내용을 적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내란 지금 워낙 시국이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 해놓고 카톡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이것을 밟은 세권에서 고발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검열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의 검열이고, 자기 지지자를 통해서 사적 카톡 내용을 이제 검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파출소를 만들었잖아요. 민주파출소를. 이 공공기관 파출소를 자기들이 이걸 거짓으로 사기치기 위해서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유치장도 있고 교도소도 있어요. 아니 왜 검찰청 법원 안 만듭니까? 대법원도 만들죠. 그 이재명 대표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유죄 받은 거, 거기서 2심 법원 만들어서 항소심 법원 봐서 무죄 만들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지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접수된 게 10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10만 명 이상이 거기 고발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발상인가 모르겠어요. 그 북한에는 상호 감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호 감시제도 비판에 대한, 이걸 갖다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계속적으로 친북, 좌파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30대의 51%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4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대요. 그 사람들도 내란 선전죄입니까? 내란 선동죄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재명 대표가 이랬을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조급증이죠. 일단 탄핵 심판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체포돼서 조사받고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더 당황한 것이 있죠.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한 그렇게 여론조사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이랄지 민주당의 지지도가 거의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동률이 돼버렸거든요. 경우 때는 2030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뭔가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아마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더 높은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민주파출소는 이건 좀 약간 거만을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거에 있어서 힘이 있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간섭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뭔가 사법적인 그런 거에 자기들이 오히려 관여를 해서 뭔가 여론이랄 때 그런 것을 이재명 위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대한민국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 바로 최상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은 광내는 실주를 여기서는 멈추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좀 민주당으로서 모습, 제대로 된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